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뭐야? 국어 문법, 한글 맞춤법 1강부터 4강까지 개념 설명할 거고요. 5강에는 뭐야? 문제풀이 약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오늘은 이거 한쪽 할 거예요. 개념. 따로 과학처럼 문제풀이는 없을 겁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이야. 총칙.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어법이란 무엇인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정해놓은 것이야. 그래서 표기와 관련된 원리겠지.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이라는 뜻으로 적용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이게 저는 국어 문법을 일단 못합니다. 제대로 못하는데 일단 설명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국어도 찍게 됐고요. 하여튼 같이 해보자고요. 자, 소리대로 적기 바로 표음주의입니다. 자, 소리 중심적 표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무 발음해보세요. 나무는 읽어도 나무, 표기도 나무죠. 그게 바로 표음주의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 형광펜 해줄게요. 자, 이제 좀 더 삼성노트로 오면서 좀 더 활용성이 넓어졌습니다. 좋아요. 적는 거, 자, 쓰기 편하지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음. 쓰기는 편합니다. 왜? 발음대로 가니까. 근데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표의주의, 옆에 있는 표의주의까지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 봅시다. 구름은 표기도 구름이고 발음도 구름이죠. 나무도 표기도 나무, 발음도 나무. 하늘도 표기도 나무, 발음도 하늘이다. 표기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표음주의. 용어를 외워두시면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의미 중심적 표기입니다. 이번에 어법에 맞도록 적기 표의주의. 앞에서 뭐했어? 소리와 표기가 일치했는데 이젠 아니야.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 그 가장 작은 말의 단위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 원형을 밝혀 적는다 했어. 형태소를 밝혀 적음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했어. 여긴 어렵다 했지. 왜? 예시 한번 보자고. 자, 꽃은 원형입니다. 형태소의 원형이에요. 꽃나무, 꽃이, 꽃. 자, 다 이렇게 꽃이라는 공통된 원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발음은 다릅니다. 이 표기와 발음이 여기 다르죠? 그리고 여기도 표기와 발음이 다릅니다. 여기도 표기하고 발음이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적느냐?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왜? 야, 이거 꽃하고 꽃이하고 꽃나무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기 헷갈릴 거 아니야? 그니까 꽃이라는 표준적인 형태소의 원형을 적는다고. 발음대로 표음주의가 아니라 이건 표의주의다. 왜? 형태소를 밝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약간 이런 거는 물론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발음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어법에 좀 더 맞도록.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제 1항을 살펴본 겁니다. 지금은. 자, 소리에 관한 건 두 번째.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배웠죠, 우리? 된소리가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는 거야. 쌍기읒, 쌍디귿, 이런 쌍받침들이 된소리가 되겠죠. 한 단어, 자, 제 5항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봐봐
뚜렷한 까닭 없이 나타나는 된소리 뭐야? 다음 음절에 첫 소리를 된소리를 적는다고. 뭔 뜻인지 살펴볼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래. 자, 된소리는 여기 쌍짓이죠? 봅시다. 두 모음이래요. 자, 오 있고 어 있네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네요. 맞습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에 첫 소리를 적는다. 이건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야? 이건 알겠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두 개의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있잖아. 두 개의 모음 사이에 된소리 있네. 두 개의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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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렇죠. 다 예시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편해요. 자, 그리고 암기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하는 말. 받침 뒤에서 하는 된소리 봅시다. 자, 산뜻하다. 쌍디귿이 된소리인데 그 전받침 뭐야? 니은인데 오케이. 니은 다음에 된소리 왔고요. 또 니은 나왔네. 니은 다음에 된소리 났죠. 리을 나왔어. 여기도 된소리. 리을 나왔어. 된소리. 밈도 있죠. 밈 나왔어. 된소리. 이응 나왔어. 된소리. 오케이.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들의 뒤에서 나는 된소리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암기할 거냐?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 모음 노래 모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암기합시다. 노래 모음 받침 뒤에서 나는 건 된소리다. 노래 모음 된소리. 오케이,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도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예외 있어. 다만 모래 모음 된소리 다만 가방 기읍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아니한데. 뭔 소리야? 기읍 비읍 받침 뒤에서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된소리 적지 않는다? 그쵸? 기역 뒤에 같은 음절 아니니까 국수, 깍두기 다 된소리 없죠? 근데 예외가 있어. 그럼 반대로 같은 음절이나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면 뭐겠어? 바로 여기입니다. 기역 디귿에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쓱싹 이라고 된소리 조합이 나왔죠? 이거 뭐야? 앞에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해? 쓱싹 이렇게 된소리를 적용 안 시키면 이건 오히려 틀린 케이스야. 왜?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잖아. 괜찮죠? 그래서 이때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여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모음이에요. 자, 제9항 으나 자음의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으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으로 적는다. 뭐야? 발음은 이로 나더라도 표기는 뭐로 해라? 을로 해라. 예시 봅시다. 규정하고 있죠? 자, 이거 말했어요 아까. 자, 이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으로 적는 경우 시어라고 읽지 않고 쓰여 쓰이어라고 읽죠. 근데 뭐야? 표기는 이건데 표기는 발음은 쓰이어라 나는데 표기는 뭐라? 을로 한다고. 트여 이것도 트여 이렇게 읽잖아. 그러니까 발음은 달라도 표기는 을로 한다고. 괜찮죠? 이게 줄어든 형태이므로 으로 적는 경우. 그리고 한자어이므로 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 발음과 표기가 전통 옛날부터 따라 내려온 전통에 따라 을로 적는 경우. 무늬. 자, 무늬는 표기는 이걸로 쓰는데 실제 발음은 이렇게 나죠. 무늬.
한이바람 일일이 원금 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 옛날부터 많이 들어는 보긴 하셨을 거야. 근데 뭔지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자고요.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하지 못하는 현상이래.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제 10항부터 봅시다. 내용 살펴보자고. 출하지 못한 현상이니까 볼까? 한자 연요뉴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 쓴 두음 법칙에 따라 두음 법칙 여기 나오네. 첫머리 특정 소리가 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소리들이 여기선 한자음 연요유니가 출하지 못하니까 여요유이로 바꿔서 적는다고요. 그래서 예시가 여자, 요소, 유대라는데 그러면은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하면 뭐겠어? 여자는 바로 여자가 되고 요소는 요소가 되고 유대는 유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라고 적기도 했어요. 이게 아마도 북한인가? 북한 발음식인가?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선 이제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라고 적는다고. 요소도 요소라고 아니고 요소라고 하고. 그게 바로 두음 법칙 첫 번째 제10항이었습니다. 자, 제11항도 봅시다. 한짬 랴려 레려 류리가 뭐야?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첫머리 중요하죠. 둘 다 단어 첫머리야. 모든 게 단어의 첫머리야. 두음 법칙은 올 적에는 두음 법칙 따라 이거를 뭘로 바꿔? 이응으로 바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그래서 뭐야? 이게 량심이었다면 이걸 뭐라 적는다고? 두음 법칙 따라서 양심. 룡궁이었다면 용궁. 역사였다면 역사. 류행이었다면 유행. 리얼이었다고 예이였다면 예의.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정했다. 어렵지 않죠? 자, 제12항입니다. 이것도 한자음이에요. 다 한자음입니다. 라레 로레 루르가 단어의 첫머리 올 적에는 뭐야? 이거는 이응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바꿉니다. 나네 노네 눈으로 적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낙원 락원이라 안 하고 락원 X 두음 법칙 따라 낙원이 되겠네요. 레일도 두음 법칙 따라 내일이 되고 노인도 두음 법칙에 따라 로인이 아닌 노인이 되겠네요. 자, 괜찮죠? 이거 한번 볼까요? 률 이거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 개념 끝난 거고 여기 빠뜨렸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만이래. 예외 케이스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거는 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다만 뭐야? 모음이나 니은 합친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열율로 적는다고. 자, 이거까지 추가해서 보는 거예요. 플러스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야 돼? 열율이 있는데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면은 열율로 적는다고. 예시 볼까? 나열 백분율. 모음이나도 있네요. 모음하고 니은 받침 둘 중에 하나. 모음 다음에 리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로 바뀐다. 왜? 두음 법칙. 백분 니은 받침 뒤에네요. 백분 률이 아니라 백분 율로 고쳐지겠네요. 자,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자어 율의 포기. 율이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 이외에는 뭐야? 단어 첫머리에 오면은 뭐야? 그냥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이외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률 그대로 표기하는데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 뭐야? 두음 법칙에 속하잖아. 첫머리. 그래서 모음이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율로 해주고 또 뒤에 오더라도 단어 첫머리가 아닌
단어 뒤에 오더라도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올 때는 뭐야? 두음법칙 따라 율로 적는다고. 경쟁률, 입학률, 출생률, 성공률은 다 뭐야? 뭐 밑에 받침에 상관없죠. 받침이 이응이나 기응이나. 그래서 딱히 율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그대로 냅둬도 되는데 뭐야? 바로 뒤에 모음 바로 뒤, 모음 바로 뒤, 니은 바로 뒤 받침, 모음 바로 뒤. 이때는 뭐야? 율로 적는다. 이응 사용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 문법 한글 맞춤법 제 1강의가 끝났습니다. 이거 강의 끝났다고 막 따로 복습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복습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열심히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